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포렌식 내부 감사 과정을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개론과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와 디지털 저장 매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과 운영 체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곳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우리 저장 장치에 대한 것들도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초 실무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디지털 포렌식 개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의의와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유형 및 수행 과정,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의 전자적인 증거 특성과 규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포렌식의 의의와 유용성을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법의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법의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우리 텔레비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법과학, 법의학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자, 우리 법과학이라고 하면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드라마 우리 CSI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셨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많이들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살인 사건이 났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흔적, 범죄의 흔적들, 뭐 피해 흔적, 뭐 여러 가지 범행 동기, 범행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명을 하고 그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시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법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거를 사람의 인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 법의학이라는 얘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실제 이제 사건들, 즉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사건 현장에 사람만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법과학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됐는지 규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법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우리는 특히 이 디지털 포렌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종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많이 찾으셨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가 디지털화 시대되어 있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죠? 아날로그식 아니고 디지털식, 즉 소위 말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파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보니 거기서 나왔던 증거 자료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들을 규명하고 이것들을 밝혀내고 이 사람이 어떤 행적을 했는지,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포렌식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법정에 공개 토론이나 변론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범죄에 관련된 증거물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보고서를 써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규명해내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였었는데 요즘은 그죠? 종이보다는 실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떻게 컴퓨터를 우리가
증거 자료로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거 맞는 것들을 규명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증거 자료로 우리가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는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컴퓨터 보안 문제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 증거 자료로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해갖고 그것들을 어떻게 규명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서부터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포렌식.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포렌식을 정의를 하면 범죄 현장에 확보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저장 장비에서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수집하거나 아니면 확인, 식별, 분석, 기록, 재현, 현출하고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련의 수행하는 과정들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규명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생활에 지금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안 돼 있는 것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없으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그죠? 컴퓨터, 핸드폰, 뭐 저장자치,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USB, 그죠? 아니면 뭐 SD 카드, 메모리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저장 매체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 들어가 있는 컴퓨터 안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통신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범죄적으로 사용을 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 시간,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 범죄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출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규명해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이 디지털로 정보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의 흔적들에 대한 시간을 실제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자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변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원본이다 라고 해서 원본의 증거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포렌식은 뭐 실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무결성과 시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것들은 범죄 수사에 입각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사건 사고가 다 디지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흔적들을 찾아서 어떻게 규명해 내셔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그런 범죄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사를 지원하고 디지털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갈 수 있도록 과학적, 논리적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전자적 자료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 보면 컴퓨터에만 국한되지 않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드렸던 디지털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실제 전부 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는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법적 효력이죠. 저희들이 이것들을 갖고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조가 됐거나 훼손됐다라고 하면은 이 법적 효력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증거 자료를 무슨 속여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이것들을 내가 증거 자료를 갖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 그래서 법규범에 합치되는 그 논리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논리적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지식 체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와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의 결과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왜? 실제 저 절차를 만약에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네가 위조가 됐는지 범죄가 됐는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무결성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절차에 따라서 안 하게 되면 무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차를 잘 지켜서 절차에 맞게 이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증거들을 갖고 와서 분석하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지털 포렌식에는 범죄 수사를 입각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효력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요. 과학적,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분석하게 되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주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흐름을 조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디지털 포렌식 기본적인 것들은 컴퓨터죠.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이 디지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포렌식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와 통신망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했던 컴퓨터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어떻게 해요?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통신망,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정보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때 어떤 정보들이 갖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보시면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와 디지털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각종 민형상 소송 사례들이 점점점 증가하게 됐고요. 뭐 1990년대부터는 이 컴퓨터에 대한 범죄가 기소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처벌도 하고 그 다음에 유죄 범죄를 막고자 여러 가지 취지가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에는 컴퓨터 도구를 사용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무슨 뭐 해킹,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킹, 그 다음에 뭐 정보 보호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침해 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상황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었던 것들이 많죠. 그래서 국가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빼내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 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법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디지털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죠? 종이로만 되어 있는 증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실제 뭐 사진으로 봤던 증거, 뭐 이런 것들 외에는 실제 우리가 나머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것들도 보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이 바뀌면서부터 어떻게 우리 디지털로 되어 있던 모든 정보들을 전부 범죄에 대한 것들 사용했던 것들을 증거 자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건 사고들이 나오면 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법에 따라 있는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해오고 증거를 분석하고 분거한 거를 결과를 우리가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에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00년대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정 증거를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 자료를 분석하거나 복구하거나 아니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련의 기술을 우리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우리가 작은 혐의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디지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는 뭐가 있을까? 실제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디지털에서 뭔가를 여러분이 많이 쓰시면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윈도우에 여러분이 들어가신 로그인하고 뭐 어디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어떤 파일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컴퓨터 안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기록들은 어떻게 로그에 저장이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소위 말해서 기기마다 다르고 저장하는 위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컴퓨터냐 아니면 뭐 디카냐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핸드폰이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록들을 먼저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로그 기록을 분석한다 라는 거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복구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디지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카피하는 부분과 삭제하는 부분이 쉽다라는 거죠. 옛날에 종이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종이를 카피한다. 그죠? 복사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복사본 써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파일들 여러분 어떻게 그냥 막 카피하면은 카피가 무궁무진하게 막 카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복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만약에 지워버렸다. 그러면 그 지워버렸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아예 옛날에는 종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불 속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갈아서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지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기록들이 남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것도 쉽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우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증거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워지는 거, 숨겨놓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대한 추출과 파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왜냐면은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여러분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파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파기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에 남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우리는 분석하고 이 사람이 어느 시간에 어떤 것들을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우리는 실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증거 자료를 우리가 채택을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디지털 포렌식의 5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적법성, 재현성, 신속성, 연계 보관성, 무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자, 적법성.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 가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불법으로 갖고 왔다. 증거 채택이 안 되시죠? 자, 우리 똑같습니다. 실제 디지털 정보들을 갖고 와서 증거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쓰려고 했을 때 이게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재현성. 재현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분석관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분석관이 실제 분석을 쫙 해왔는데 다른 분석관이 오셔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재현성입니다. 왜? 소위 말해서 우리 객관성이라는 거죠. 소위 말 한 사람이 만약에 또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내가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실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객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 이거는 증거 자료가 우리가 확실히 맞다라고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현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속성. 그죠? 뭐 여러분들이 증거 자료 갖고 왔는데 1년 후에 분석한다? 네, 그쵸. 사건 다 끝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면은 웬만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구속을 시키는 시간이 48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면 48시간 안에 뭔가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범죄자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지 못하면 구속을 못하고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속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증거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신속하게 되신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계 보관성입니다. 저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디지털 포렌식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증거 자료가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딱 갖고 와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어떻게 있어요? 사건 현장이 있으시죠?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 오겠죠? 자, 그럼 수집해 오는 게 내가 수집해 오고 그다음 분석실에 가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결과 보고서를 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아까 우리 절차라고 그랬었죠? 그 일련의 절차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데 내가 혼자 다 천천히 해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왜? 수집하시는 분 따로 있으실 거고 분석하시는 분 따로 그거를 쓰시는 분들도 따로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사람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증거 자료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와야 되는데 이거 오다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증거가 훼손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 보관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디스크 같은 걸 여러분이 뜯어 갖고 왔다. 그래서 뭐 수집이 됐다. 그럼 분석실에 보낸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007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완벽하게 얘가 보호한 다음에 거기다가 사인해서 내가 이거를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 어떻게 수사관들이 이것들을 같이 갖고 가서 분석실까지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갖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만약에 연계하다가 한쪽이 만약에 삐끗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증거 자료로 여기가 채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 보관성도 실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결성입니다. 자, 무결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 뭐였었어요? 그죠? 우리 디지털 포렌식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두 가지가 빡 생각나야 돼요. 뭐였어요? 무결성과 시간이에요. 네. 자, 무결성. 이게 뭐냐면 실제 훼손되거나 증거 자료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변조될 수 있으면 이게 실제 원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옛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훼손했으면 우리가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었죠. 그런데 실제 우리 컴퓨터로 들어간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디지털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무결성이 깨지면 실제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보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장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쓰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어떻게 훼손되거나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툴을 사용한다든지 뭐 사람들이 잘못해서 파일을 지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고요. 조금만 변경해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디지털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 증거 자료로 우리가 채택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포렌식의 5대 원칙, 네, 적법성,
재현성, 신속성, 연계 보관성, 무결성을 꼭 잊어먹지 마시고 네, 마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 원칙, 정당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보관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성의 원칙은 입수 증거가 적법 절차에 대해서 거쳐서 얻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하지 않게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이것들을 절차를 불법으로 해서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 이거는 다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증거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에 대한 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법하게 증거된 증거에서는 얻어진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위법으로 내가 수집된 증거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뭔가를 찾아냈어. 예, 그런 것들 찾아내고 찾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원본이 위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현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건에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속성의 원칙. 네, 그래서 전 과정에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계 보관성의 원칙. 그래서 증거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이송하거나 아니면 분석, 그 다음에 보관하고 그 다음 법정에 제출하는 각 단계에 따라 담당자와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소위 말해서 증거를 훼손하거나 증거가 변조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집된 하드디스크가 이송 단계에서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송 담당자가 이걸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내용을 인수인계 또는 그 이후의 과정에 보고서 절차에 대한 절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결성의 원칙. 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수집 증거에 유변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누가 증명해야 돼요? 실제 어떻게 내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 무결성을 증명해 줘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증거를 분석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가 내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범죄 행위를 했었다. 아니면 인터넷 접속을 했었다. 여러 가지 뭐 핸드폰으로 뭔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했었다라는 거를 네가 변조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거 맞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저는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것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원본으로 들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내가 그대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결성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무결성에 따라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수집 당시의 데이터를 해시값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법정 제출의 시점의 데이터의 해시값과 이런 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무결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해시값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배워보시겠지만 실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알고리즘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어오면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증거 자료가 조금이라도 디지털 증거 자료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저 해시값이 아예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죠. 그래서 원본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해시값을 만들어 놔서 내가 이것들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실제 법정으로 저 증거에 대한 것들을 제출했을 때 얘가 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시값을 만들어서 어떻게 똑같은 해시값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또 원본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해시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 이러면 실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정보가 소위 말해서 변경이 되거나 훼손이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증거 자료를 우리는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무결성이 원칙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 옛날에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포렌식이 단순하게 컴퓨터, 여러분이 아마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옛날에 많이 쓰셨던 게 뭐였었어요? 대부분 다들 뭐 가서 하드디스크 컴퓨터 들고 오고 거기 있는 하드디스크 막 뜯어 갖고 오고 막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많이들 생각했었었는데 지금은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실제 이 포렌식에 대한 유형들이 많아졌어요. 분야들이 실제 많아졌다는 거죠. 왜? 디지털로 그만큼 쓸 수 있는 게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있는 증거 자료를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포렌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기본적인 거 디스크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디스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에 대한 것들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매체, 이런 거 있죠. 뭐 USB 아니면 SD 메모리 카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여러 가지 메모리 장치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디스크 포렌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포렌식이 왜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구조가 다르죠. 하드디스크 구조 다르시죠?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저장 장치 다르시죠? USB에 있는 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분석하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이런 포렌식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컴퓨터 시스템 우리 컴퓨터는 뭘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OS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 뚫어보면 OS에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윈도우라는 거 쓰셔보셨죠?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것들도 있고요. 유닉스라고 있고요. OS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들이 있으십니다. 요즘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가상머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있는 포렌식을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머신, 뭐 윈도우, 리눅스 뭐 이런 거에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포렌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포렌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하나가 있다.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 한 대가 아니고 어떻게 여러 대가 서로 통신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들이 왔다 갔다 거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찾아내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증거로 우리가 증거 자료로 우리를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그런 것들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 많이 쓰시죠? 여러분 브라우저를 통해서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넷 접속하죠?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접속하셨다라는 거 전부 다 어떻게 기록에 남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다 웹 방식, 즉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포렌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저런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던 내용들, 흔적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증거도 여러분들이 채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비싸고 이래갖고 많이들 회사에서도 많이 못 썼는데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없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곳에 이것들에 대해서 증거로 우리가 채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증거 수집해 오고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렌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 포렌식. 자, 여러분들이 실제 아마 사건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건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왔는데 암호를 걸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암호를 푸셔야 되겠죠. 옛날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암호 풀려고 했었으면 그죠? 그 사람한테 가서 암호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낸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암호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암호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암호 포렌식 부분들도 실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대응 이런 부분에서도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제 사건 사고 예를 들면 해킹을 톤댄든지 아니면 우리 중요한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간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실제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이 정말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렌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 사고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침해가 났는지 그 침해 누가 했는지까지는 어렵지만 최소한은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났다, 언제 났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거를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 회사에서. 자, 그러려고 하면은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것들도 우리 할 때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즘엔 클라우드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포렌식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IoT, 예, 우리 기기들 있죠? 기기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IoT에 대한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도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포렌식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인터넷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 포렌식, 암호 포렌식, 그 다음에 뭐 침해 사고 대응, 클라우드 포렌식, 사물 인터넷 포렌식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실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다 디지털로 안 쓰는 게 없으실 겁니다. 이 디지털로 다 쓰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렌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디지털 포렌식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디스크 하나만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분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분야를 포렌식한다. 그러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저 포렌식을 하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 기기, 그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포렌식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아신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올 건지 어떤 정보를 내가 그것들을 기록들을 갖고 올 건지 어디서 갖고 올 건지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범위가 유형들이 많아졌다라고 있고요.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신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즘에 지금 쓰고 있는 디스크 감사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시스템 문제가 있죠? 시스템에 대한 감사 하셔야 되겠죠. 네트워크에 대한 감사 하셔야 되고 인터넷 감사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 어떻게? 실제 포렌식을 내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지? 그리고 무슨 정보를 내가 갖고 와야 될 건지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증거 자료를 갖고 와서 이것들을 우리가 적법하게 아까 5대 원칙에 따라서 맞게 증거 자료를 수집해오고 분석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규명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모바일 포렌식.
네, 뭐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모바일 포렌식,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전자수첩, 디지털 카메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MP 플레이어, 휴대폰 메모리 카드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한 증거 자료로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저장된 걸 어떻게 갖고 와서 추출하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복원하셔야죠. 네. 그리고 복원하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분석하셔야죠.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 핸드폰 안에 또 뭐에 있어요? 여러분 전화한 거 있으시잖아요. 전화 기록. 그 다음 뭐 있으세요? 연락처.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메시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있으시죠? 메신저. 이런 걸로 통해서. 그죠? SNS, MMN 메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인터넷을 접속하시죠? 그러면 웹 브라우징.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무선으로 쓰고 있죠? 그럼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정값. 이런 것들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확인하시죠? 이메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이미지. 사진 보시잖아요? 그럼 사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얘가 사용되고 있었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칩을 오프하고 핸드폰을 끄고 부트로더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에 접근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웹 접근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툴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웹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백업을 갖고 오고 예,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획득 방법들이 있으십니다. 요건 약간 기술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획득해 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결성. 무결성이 깨지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아무리 갖고 온다라고 해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갖고 올 때부터 무결성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항상 저것들을 우리가 수집해 오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 할 때 무결성을 꼭 잊어먹지 마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모바일에 대한 포렌식은 그러면 그냥 쉬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핸드폰 종류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이 뭐 사건 사고를 했던 사람이 꼭 아이폰만 쓰라는 법이 있어요. 갤럭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죠. 또 어떻게 갤럭시라고 해도 버전마다 틀리죠. 그러면 저장하는 공간, 저장하는 위치, 그 다음에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찾아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바일 포렌식 같이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면 데이터를 갖고 오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부 디스크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데이터 같은 거 중요하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암호화를 거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회사들마다 암호를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런 암호를 거는 것들을 갖고 와서 풀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포렌식의 도구들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비싸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모바일 포렌식을 하려면 도구들을 사거나 도구에 대한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일일이 사람으로 내가 직접 가서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도 많이 아까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이것들을 분석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가서 분석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복원도 어렵다라는 거죠. 왜? 실제 어떻게 삭제하는 게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삭제 자체를 아예 복원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복원해내야 되는데 복원해내는 것들을 어떻게 실제 그런 툴 같은 것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삭제에 대한 기술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복원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 이제 이런 포렌식의 어려움, 특히 모바일 포렌식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oT 기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각종 사물에 대한 센서, 그 다음에 통신에 대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우리가 포렌식 한다 그러면 하나만 뜯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저런 거 센서, 통신, 네트워크, 뭐 시스템 다 통째로 이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제 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렌식 할 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IoT 기술 같은 거는 이제 막 뜨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이 그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 포렌식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포렌식이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물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센서 정보를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단말기 정보를 갖고 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포렌식 할 필요가 있을 때 저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메모리. 여러분 메모리 아시죠? 예, 메모리라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데이터를 여러분들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제일 쓰고 있는 게 이 메모리잖아요. 근데 메모리의 특성이 뭐죠? 그죠? 예, 휘발성이라는 거죠. 즉 컴퓨터에 전원이 나가면 메모리가 우리가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다 날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오고 수집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메모리 같은 것들을 날아가 버리면은 메모리 안에 들어간 정보들을 날아가게 보면 우리가 이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제 우리가 휘발성 있는 메모리를 찾아내 그것들을 날아가지 않도록 먼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가 이제 물리적으로 메모리를 덤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모리 칩 있죠.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 그죠?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를 위한 덤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그죠? 우리 툴을 사용을 해서 소프트로 많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수집된 메모리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메모리 구조랑 하드디스크 구조랑 다르죠.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메모리 구조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툴을 갖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프로세스라든가 네트워크, 사용자의 행위, 뭐 클립보드, 파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이 요즘에 윈10 같은 거 윈도우에서 쓰시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압축해서 HIVER 파일스라고 하는 CYS라는 파일이 있어요. 저 파일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윈도우 같은 거는 저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메모리에는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휘발성 메모리 분석하는 것들도 중요하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유형들을 우리 찾아보셨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